87쪽이요. 이것도 그 앞에 왼쪽에 있는 지문이랑 비슷한데 한옥으로 바꾼 것 뿐이야. 약간의 그 지진 방제 쪽이에요. 한옥은 우리나라 고유의 형식으로 지은 집이다. 뭐 당연한 얘기하는 겁니다. 자연미와 조형미가 있다는 점에서 미적 가치가 있다. 한옥의 자연미를 가장 잘 보이는 부분이 기단과 주춧돌이다. 자 보세요. 기단과 주춧돌이 나오는데 일단 여기서는 기단과 주춧돌의 의미를 미적 가치로 설명을 하잖아. 그리고 우리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이 글은요 단순하게 기단과 주춧돌이 미적 가치가 있는 게 아닌 거를 강조하는 게 이 지문이에요. 뒤에 나와요. 기단은 집터를 다진 다음에 습기로부터 집을 보호하기 위해 집안보다 조금 더 높게 쌓아 올린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이 기단이라고 하는 거는 미적 가치도 물론 없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습도, 습기 방지예요. 실용적인 목적이 있는 거라 보면 돼. 그 다음 주춧돌은 집체의 기둥을 받치는 돌이다. 그러니까 주춧돌도 역할이 있지. 이건 기둥을 받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실용적인 의미가 있는 거야. 근데 더 나아가서 미적 가치까지 있더라. 그리고 첫 번째 목적은 습기 방지, 첫 번째 목적은 기둥 받치기. 기단과 주춧돌은 대개 자연석을 그대로 사용한다. 그리고 한옥의 기둥은 기와와 기와 지붕이 매끄러운 곡선은 한국의 조형미를 대표한다. 그러니까 기둥이랑 기와 지붕도 미적 가치가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지붕과 기둥 또한 흙과 나무를 중하는 천연 재료를 만든다. 이거는 계속 한옥에 대한 속성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연에 있는 재료로만 만든 한옥이 벽돌과 시멘트 블록 등 인공적인 건축 자재를 사용한 현대식 집보다 핵심 나옵니다. 지진을 더 잘 견디는 경우가 많다. 무조건은 아니에요. 많은 거야. 무조건 아니에요. 실제 제대로 지은 한옥은 리히터 기면 6.5, 7.5 강한 지진에도 견딜 수 있다고 한다. 이거 엄청난 진도거든요. 이거를 잘 버티더라. 우리나라에서 6.5, 7.0까지 나오는 지진은 정말 극히 드물게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 아니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글의 목적은요. 한옥이 어떻게 이런 강한 지진에 견딜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자. 조용히 군산 안 간다는 사람은 자고 있군요. 와, 연속으로 잤네, 연속으로. 거의 빙고 되겠는데? 장이 없는데 자는 거랑 무슨 관계 있어? 장이 없는데 왜 자? 저는 왜 자? 왜 깨워? 그렇게 자려고 군산 안 가나? 희한해요. 자, 이제부터가 핵심이에요. 지진이나 강한 바람으로 인한 진동에 견디는 건물의 설계 방식 크게 내진, 면진, 재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야. 내진이 있고요. 면진이 있고요. 재진이 있는데 니네가 한자 알면 더 금방 알겠지만 잘 모르니까 뒤에 설명 나와요. 내진 방식은 지진의 수평 진동을 견딜 수 있도록 얘는 수평 진동을 견디는 거고요. 건물 자체를 튼튼하게. 이거는 현대 사회에서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건물 자체를 튼튼하게 해서 하는 내진이에요. 내진.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이다.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해 기둥이나 보가 등 골조를 튼튼하게. 튼튼이죠? 단단하게. 단단한 거죠? 연결하여 건축물의 내진력을 강화한다. 건물 내부의 가로축을 튼튼하게 하고 건물의 전체 균형을 맞춰 하중이 편집이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니까 계속 수평 방향이기 때문에 가로축으로 강화를 하는 거라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 짓는 거예요. 그러나 내진 구조는 단점이에요. 완전 붕괴를 막는 데 목표를 두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피해를 허용한다. 그래서 완전 붕괴만 막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피해는 생길 수밖에 없다고. 안타깝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므로 내진 설계한 건물의 지진을 만나게 되면 인명 피해는 줄일 수 있으나 건물에 금이 가거나 벽천적 무너지는 피해는 감수해야 한다. 그래서 두 번째, 새로운 진동 제어법이 요구되었다. 그게 바로 면진과 재진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니까 봐요. 이 둘은 이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요 둘의 관계는 보완 관계라고 보면 돼요. 이걸로 완벽하게 안 되니까 이게 나왔다고 볼 수 있지. 계속 볼게요. 기존의 내진 방식이 지진으로 인한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건물을 강하게 만드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건물 자체를 튼튼하게 하는 게 목표였다면 여기는 그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없는 건 아니지만 지진이 건물을 흔들 때 이에 버티기보다는 유연성을 같이 흔들리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둘은요. 같이 흔들리게 하는 거. 이 방식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버티는 게 아니라 같이 흔들리면서 상쇄하는 거. 그래서 니네 지난번에 기억나나? 바로 왼쪽에 155번 있죠? 이거 상쇄였지? 이런 방식을 쓰는 게 면진과 재진이에요. 면진부터 갈게요. 이 둘은 진동 제어 형태에 따라 구분된다. 면진은 건물과 땅과 멀어지면 땅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면진은 떨어뜨립니다. 간격을 주는 거예요. 간격을 주면 흔들리지 않겠죠? 간격을 어떻게 주느냐? 그게 중요한 거겠지? 그럼 미리 얘기할게요. 여기에 아까 기단 같은 경우는 땅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건물 짓잖아. 이게 기단이잖아요. 그러면 건물과 땅 사이에 이만큼 간격이 있지? 면진 방식이 기단이에요. 미리 얘기한 거야. 계속 볼게요. 현실적으로 건물을 땅과 완전히 분리하는 건 불가능하므로 건물과 땅 사이에 진동 완충 장치를 설치한다. 그래서 완충 장치를 설치해요. 이게 면진의 핵심이야. 완충 장치를 설치하는 거. 땅으로부터 구조물을 분리시켜 건물과 땅의 접촉면을 최소화한다. 구체적으로 건물과 집안 사이의 진동을 감쇄시킬 수 있는 완충 장치를 삽입하여서 얼마나요? 집안과 건물을 약 1200mm, 한 120cm, 1m 정도 분리시켜서 집안의 진동이 전달되는 것을 차단한다. 직접 전달을 차단한답니다. 중요한 말은 뭐예요? 직접 전달을 차단이야. 선생님 간접적으로는 가나요? 가겠죠. 아예 못 가지는 않습니다. 대신 직접 전달은 막는 거. 비슷한 걸로 여러분들 차 타면요. 차를 타면 사람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앉아 있을 거 아니냐? 바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지면에 충격이 바로 가면 되게 힘들고 아프다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완충 장치가 필요해요. 그 완충 장치가 뭐죠? 여기 이렇게 있는 스프링 아니면 이거를 그럴싸하게 현가 장치라고 하는데 승차감이 좋다는 이야기는 이게 되게 좋고요. 승차감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이게 좀 딱딱합니다. 그래서 지면의 충격이 사람한테 그대로 가면 되게 허리가 아플 것이고 근데 스프링이 좀 성능이 좋고 하면 상대적으로 허리가 덜 아프고 같은 맥락이에요. 떨어뜨리는 거 비슷한 얘기입니다. 완충 장치요. 지진에 의해 흔들림을 6분의 1에서 8분의 1 정도로 줄이는 것이다. 엄청 줄이죠? 6분의 1을 줄이는 게 아니라 6분의 1에서 8분의 1 정도로 줄이는 것이다. 한 20% 이하로 확 줄이는 거야. 상대적으로 장치를 설치하기 쉽고요. 효과가 뛰어나서 지진 저항력을 보하는 방식으로도 선호된다. 중요한 건 나왔지? 자, 면진 방식은요.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건물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게 면진이에요. 기존 건물의 지진 저항력을 보완하는 방식으로도 선호된다. 그럼 완충 장치를 어떻게 만드느냐? 얇은 고무와 강판을 교대로 겹겹이 쌓은 방진 고무 패드를 주로 사용한다.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재진이요. 재진 방식은 지진으로 인한 진동이 전해원적과 반대 방향 건물을 움직여서 충격을 상쇄하는 방법이다. 이거 왼쪽에 있죠? 그대로 있는 거지. 지난번에 이게 이거 몇 번이에요? 86쪽에 있는 지문에는 감쇄 장치를 이야기하는 재진 장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지난번에 니네 앞 왼쪽에 있는 거에서는 재진 장치였고 여기는 재진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다고. 핵심은 상쇄입니다. 상쇄. 여기다 쓸까요? 그러니까 면진은 떨어뜨려서 충격이 안 가게 하는 거고 재진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서 상쇄하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넘어갑시다. 넘어가면요. 재진 장치를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건물 상부에 무거운 쇳덩이나 콘크리트 블럭을 매달거나 수조따를 설치하는 것이다. 자세한 얘기는 앞에 있는 지문에 있으니까 넘어갑시다. 지진으로 인한 진동이 발생, 건물은 상부로 가서 진동의 폭이 커지는데 이것도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잖아요. 건물 위에 무거운 추나 U자관에 물을 넣은 수조를 설치해두면 추나물이 관성에 의해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건물의 중심을 잡아준다. 우수한 거주성, 기능성,
안전성, 경제성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주목받고 있다. 근데 니네 지난번 지문에서는 주로 위에 있다고 했지만 이게 기술이 발달하면서 어떻게 돼요? 기둥에도 가능하고요. 벽에도 가능하고요. 층간에도 가능하더라. 니네 기억나요? 지난번에 그 타이페이 101 건물에 이렇게 매달아 놓는다고 했잖아.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얘가 왔다 갔다 하니까 적어도 이 공간은 우리가 활용할 수가 없다고. 비싼 돈 들여가지고 이 공간 활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어떻게 하느냐? 기둥 속에 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벽 속에 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층과 층 사이에 넣어서 이런 손실되는 공간을 없앴다 하는 것도 알아둡시다. 자, 이제부터는 전통 가옥으로 가요. 적용이에요. 전통 가옥은 면진 기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면진 여기 있는 거 얘기할 겁니다. 한옥은 기둥과 보, 도리 등 수평, 수직 목재들을 떠받치고 있고요. 주춧돌 위에 기둥을 올리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구조를 자세히 보면요. 기둥이 집 전체의 무게를 지탱하는 건 맞아요. 기둥이 지탱하고요. 상부에 있는 보, 그 그림 봐. 거기 약간 진한 네모 그 막대기 있잖아요. 보, 그 다음에 도리, 대공, 지붕에 뼈들리는 나무 석가래 등의 부재에 의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한옥 같은 경우는요. 수직이랑 수평이랑 굉장히 다양하게 엮여 있다고. 이렇게 있고요. 이게 받치고 있고 이렇게 받치고 있고 여기에 이렇게 있고 기단이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수평도 있고 수직도 있고 수평도 있고 수직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계속 봐요. 기단과 집의 몸통은 별다른 연결 장치가 없다. 그냥 얹어 놓은 거예요. 근데 밀면 넘어지겠네요. 물론 힘센 사람 밀면 넘어지겠지. 근데 지진에도 끄떡이 없는 걸 보면 그런 건 아니겠지. 집의 뼈대가 되는 기둥이 올려져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 주춧돌에 의해 건물의 몸통부와 기단부가 분리되게 되면 지진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뭐예요? 분리됐다가 중요한 말이겠지. 몸통부가 기단부와 분리가 됐다. 왜냐? 주춧돌에 올려만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때 집이 땅과 붙어 있으며 흔들림이 그대로 집 전체로 전달되어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주춧돌 때문에.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땅이 어느 흔들려도 집 전체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빼어난 곡선미를 보여주는 기와 지붕도 지진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을 준대요. 왜냐? 한옥의 지붕은 기와 흙, 석가래,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요. 이런 무거운 지붕은 짜맞춤 공법을 사용한 부재들을 단단히 결합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건물이 진동으로 인해 흔들림을 견딜 수 있게 해준다. 뭐예요? 굉장히 무거우니까 잘 봐. 무슨 얘기냐면 이게 되게 무겁다고. 지붕도 무겁고요. 석가래도 무겁고요. 흙도 무거워요. 무거우니까 이 무거운 게 중심을 잡아주는 겁니다. 물론 심하게 되면 무너질 수 있지만 잘 교묘하게 연결을 잘한 거겠지. 무거워서 무게의 중심을 잘 잡아주는 거예요. 지붕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한 보나 석가래 등의 수평 목재들을 기둥에서 이중삼 연결하기 때문에 내진력은 더욱 높아진다. 그래서 이것도 그래. 여러 가지가 받쳐주죠. 그러니까 내진도 우수한 거고 기본적으로 면진도 가능한 거고 물론 이게 무거우니까 잡아주는 거니까 재진도 가능한 거고 다 활용하는 겁니다. 한옥의 지붕은 내진 기능을 강화하는 셈이다. 그러니까 지붕이 단순하게 아름답기만 한 건 아니고요. 내진 기능도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자연미와 곡선미를 자랑하는 한옥은요. 방진 기능을 자연스럽게 갖춤으로써 오랜 세월을 견디고 미적 가치를 더해간다. 핵심은 뭐예요? 내진. 물론 내가 이분들이 아예 이렇게 할 거를 목적으로 하고 했는지는 정확히 안 나오지만 그래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내진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미적 가치도 있다. 알 수 있어요. 156번 봐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내진 방식은 자체 내력. 아까 이야기했던 거예요. 면진은 전달되지 않도록. 재진은 상쇄시킨다 그랬죠. 그러니까 수평 진동에 맞추어가 이거 상쇄야. 4번이요. 한옥의 지붕은 수평 목재들 간의 결합이 단단해지게 만들므로써 면진 기능을 일으킨다. 자, 면진은 뭐예요? 면진은 주춧돌이었죠. 근데 지금 읽은 거 마지막 단락에서 세 번째 줄을 봐. 한옥의 지붕은 내진 기능을 강화하는 셈이다. 그래서 몇 번이요? 그래서 4번이에요.
면진 기능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내진 기능을 강조한다. 답은 4번. 157번 볼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는 적절한 것을 물어보잖아요. 1번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의 건축 부지는 무른 땅이었다. 건축을 반대했다. 그러나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요. 아니 그게 흡수하지 않을까? 일종의 완충 장치라고 생각을 했던 거겠지. 떠 있으면 안 되는가? 맞죠? 완충이고요. 면진일 거예요. 그의 주장은 관동 대지진 견디면서 입증되었다. 그래서 157번에 있는 보기는 면진에 대한 사례가 가장 좋습니다. 2번을 봐요. 지진으로 인한 진동을 물에 흡수함으로써 진동이 직접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면진 방식과 유사하다. 맞죠? 1번은 내진 방식이니까 안 되고요. 4번은 재진이니까 안 되고요. 5번 뒤지니까 안 돼요. 그러면 3번을 봐요. 땅과 건물 사이의 진동을 감수할 수 있는 보조장치. 자, 보조장치는 뭐예요? 면진입니다. 아니, 재진이에요. 그러니까 틀렸지? 그러니까 재진을 찾은 것도 2번과 면진을 찾은 건 2번과 3번이고요. 면진의 설명이 써있는 건 2번 뿐이니까 답은 2번이야. 3번은 설명이 재진이니까 될 수가 없어요. 158번을 봅시다. A, D는 일반 건물과 내진, 면진, 재진 방식입니다. 찾아볼게요. A는 뭐죠? A가 어떤 건물이지? A가 일반이잖아요. A는 일반. B는 내진, 튼튼하게. C는 재진. D가 면진. 끝났지 뭐. 짝 찾으면 돼요. 답은 2번 봐요. B와 달리 C는 그러면 지금 재진 방식 묻는 거라고. 얘 특징 묻는 겁니다. 그리고 특징을 물으면서도 얘하고 비교하는 건데 건물의 상부로 갈수록 진동의 폭이 커지게 하여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다? 이게 뭐죠?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다. B와 달리 C는 상부로 갈수록 진동의 폭이 커진다. 이거 왜 틀렸지? 말은 그럴싸하잖아. 잘 봐. 상부로 갈수록 진동의 폭이 커진다. 커지게 하여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다. 선생님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잘 보세요. 니네 되게 헷갈리게 만든 선택지야. 뭐가 문제죠? 뭐가 문제일까요? 선생님, C는 재진 맞지 않아요? 맞지? 맞잖아요? 맞잖아? 재진에 재진장치 쓰는 거 맞지 않아요? 맞죠? 상세 아니에요? 맞죠? 근데 왜 2번이에요? 맞잖아. 다 맞잖아. 근데 왜 2번이지? 낚이면 안 돼요? 2번에 뭐가 문제죠? 그리고 본문에 있었어. 지진 시 건물의 상부로 갈수록 진동의 폭이 커진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뭐가 문제지? 답이 되는 이유는요? 선택지 2번에서 뭐가 문제일까? 구체적으로 어떤 단어? 그런데 낚인다니까 니네. 다 맞아요. 뭐가 틀려요? 지진 시 건물의 상부로 갈수록 진동의 폭이 커지게 하여 어쩌고저쩌고 피해를 최소화한다.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는 뭐가 문제냐? 이게 문제지 뭐. 커지게 하는 방법으로란 얘기죠. 왜 틀려요? 커지는 거는 현상이야. 그냥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진동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아래쪽에는 이 정도로 진동이 있지만 올라갈수록 진동이 커져요. 이건 현상이에요. 방법이 아니라고. 방법은요, 내가 일부러 진동을 올라갈수록 더 크게 만드는 거야. 그걸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지금 선택지 2번의 얘기인데, 진동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여기에 무거운 걸 달아서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감쇄를 일으켜서 진동의 폭을 줄이는 게 목표 아니냐? 그러니까 틀린 겁니다. 핵심은 뭐예요? 여기 이게 틀린 거야. 커지게 하여. 이게 방법이 아니에요. 답은 2번이에요. 헷갈리지 맙시다. 낚이면 안 돼요. 159번이요.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그림을 감상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1번을 봐요. 한옥 아래 기단을 높이 쌓아두면 지진에 더 잘 대비할 수 있겠다. 자, 이게 왜 틀렸죠? 한옥 아래 기단을 높이 쌓아두면
지진에 더 잘 대비할 수 있겠다. 그럴싸한데? 근데 본문에 따르면 기단이 아니라 정확히 뭐예요? 뭘 쌓아야 되지? 주춧돌. 그래, 주춧돌. 주춧돌은 주춧돌. 주춧돌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주춧돌이라고 말을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1번 넘어갈게요. 자, 160번은 각자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런 건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한자만 잘 확인하거나 뒤에 선택 잘 확인하면 돼요. 다음 시간에 니네 예술이랑 인문 하나씩, 아마 인문 하나까지 할 것 같긴 한데 풀어오세요. 예술 하나, 인문 하나.